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0세의 나이에 출산을 선택한 한 어머니의 삶을 통해 개인의 의지와 가족의 조화, 그리고 건강한 선택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대 간의 공감을 배우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8살인 김 여사님은 이미 출산 가능 나이를 넘었는데도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되었고, 둘은 김 여사님에게 빨리 아이를 지우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그러나 김 여사님은 단호히 거절하며 꼭 이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했습니다. 10달 동안 임신한 끝에 출산의 날이 왔고, 아이를 낳은 후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이 이야기는 제 고향인 인천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는 2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여사님의 남편은 12해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여사님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재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아들을 어렵게 키웠습니다. 생활은 매우 힘들었지만 유일한 위안은 아들이 착하고 똑똑하며 학업을 잘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결혼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두 부부는 서울로 가서 일에 매진했습니다. 두 젊은이는 온 마음을 일에 쏟았고 거의 30살이 되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매일 전화로 재촉했습니다. 빨리 아이를 낳으라.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재촉에 지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한가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김 여사님에게 다시 배우자를 찾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께 저희 둘은 바쁘고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하니 혼자가 외롭지 않겠어요 라고 설득하며 아직 60살도 안 되셨으니 재혼하셔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김 여사님도 광장에서 다른 노인들이 짝을 이룬 모습을 보고 자신만 혼자인 게 외로웠다고 느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친구 소개로 김 여사님은 옆마을에 사는 이씨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김 여사님보다 2살 많았고 이미 자식들이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일을 그만두고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날마다 꽃을 가꾸고 개를 산책시키며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낚시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대화가 잘 통했고 양쪽 가족들도 만나보니 두 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간단히 혼인신고를 하고 조촐한 가족 모임으로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재혼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게 되었고 아이를 낳으라는 재촉도 멈췄습니다. 덕분에 젊은 부부는 한숨 돌리며 어머니를 재혼시키는 게 정말 좋은 생각이었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김 여사님이 임신했다는 폭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의 아들과 며느리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이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님의 아들은 간절히 어머니를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올해 연세가 50을 훌쩍 넘으셨잖아요. 이 나이에 아이를 다시 낳는 건 정말 적합하지 않아요. 고령 산모는 정말 위험하다고요. 이 아이는 꼭 포기하셔야 해요. 옆에서 며느리도 고령 산모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성에 대해 덧붙이며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바로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얼굴을 굳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아이를 안 낳아주면서 왜 내가 아이를 낳는 건 안 된다는 거니? 게다가 나 지금 벌써 3달 넘게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게 얼마나 아깝다고. 난 이 아이를 꼭 낳을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내 친구 이 여사님도 아들 하나만 있었어. 젊었을 때 둘째를 임신했지만 그땐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애를 못 챙겼다더라. 결국 아이를 잃고 얼마 안 가 남편까지 세상을 떠났대. 그래서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지. 난 이 아이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 이건 나와 이 씨 아저씨의 사랑의 결실이잖니.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부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 나이에 임신하면 이웃이나 친척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우릴 비웃는다고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더욱 기분이 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아예 돌아오지 않으면 되겠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못 들을 테니까 난 신경 쓰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애원했지만 무슨 효과를 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마치 마음을 돌릴 생각이 전혀 없는 듯 꼭 아이를 낳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 씨 아저씨의 자녀들과 연락해 그들도 어머니를 설득해 보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아저씨와 김 여사님 두 분 다 놀랍게도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이 아이를 꼭 낳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쪽 자녀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으셔서 결국 순리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7달 동안 모든 가족들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엔 무사히 김 여사님의 출산 예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김 여사님과 이 씨 아저씨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김 여사님의 배에 은은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았습니다. 이 씨 아저씨는 서둘러 김 여사님을 병원으로 데려가며 두 집안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매우 걱정하며 손에 있던 일을 내려놓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출산실 밖에서 온 가족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어색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곧 30이 될 나이에 갓 태어난 동생이 생긴다니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실에서 김 여사님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밀려 나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창백한 얼굴에 말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뒤이어 한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왜 임신을 하도록 내버려 둔 건가요?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도대체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모두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간호사는 아기를 며느리에게 건넸고 가족들은 급히 아기를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보자마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낳은 아이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순혈이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수술로 교정할 수 있다지만 이미 58살인 김 여사님이 다시 아이를 낳아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김 여사님의 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임신 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나이가 많아 검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정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가 임청현은 꽃을 사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꽃집 주인에게서 흥미로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자연에서 흰 꽃은 거의 대부분 향기가 진한 반면 꽃이 화려할수록
그 향기는 오히려 였다는 것입니다. 꽃의 모습은 인생과 닮았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격렬하고 눈에 띄는 삶을 추구하며 남다른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파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평범한 시간이며 가장 높은 경지는 결국 평범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 평범함 속의 진리.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화려함은 술 한 잔 얻기 어렵고 평범함이야말로 진리다. 사람은 흔히 평범함의 가치를 간과하고 자극적인 것을 좇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복잡한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의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평범함은 축복이며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다. 최근 영화 사랑 콜센터를 다시 보며 주인공 민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밋밋한 결혼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비한 휴대전화를 얻게 됩니다. 이 휴대전화로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우아한 여성을 만나기도 하고 쾌활하고 능숙한 여성을 만나기도 했으며 엉뚱한 매력을 가진 여성이나 순수한 여성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속에 공허함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사랑의 열정이 사라지면 삶은 결국 평범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완전히 깨달은 그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미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그들의 옛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가 싫어했던 보라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드라마와 짜장면으로 가득한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 파트너가 그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호흡을 보며 민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결국 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는 한동안 방황했지만 결국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초래한 결과를 감당할 뿐이다. 중년에 이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평범함. 여러 경험을 하고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결국 추구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은 세월이 어느덧 흘렀음을 깨닫고 불빛이 집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이다. 중년에 이르러 가장 귀중한 시간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배우자가 켜둔 그 한 줄기 불빛이다. 그 불빛은 평범하고 여유로운 삶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다. 둘, 평범함의 가치. 한때 저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뭔가 거창하고 남다른 일을 해야만 헛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러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속적 성공을 얻으려면 재능, 기회, 운명 모두가 필요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므려.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 주인공 필립은 예술가의 삶을 매우 동경해 파리로 그림을 배우러 갑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의 작품은 끝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상을 줬다. 비참한 결말을 맞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시인은 평생 노력했지만 돈도 명예도 얻지 못해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가난한 예술가는 가진 돈을 모두 창작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아파트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필립은 자신 또한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 화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화가는 그에게 다른 길을 모색하라고 권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을 알아차렸지만 그 시점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 가장 잔인한 일이다. 필립은 결국 자신을 인정하고 그림을 포기한 후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절망에 빠져 복도에서 울부짖는 아내를 보았고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아이,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 도움을 요청하는 불쌍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빛나는 인생이 대부분 환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모습이야말로 진짜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평범한 사람 중 하나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필립처럼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높은 이상을 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야 평범함이야말로 인생의 경이이며 삶의 유일한 해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 역행 인생 속 이야기. 지우는 대기업의 기술 전문가로 산업이 호황일 때 높은 연봉을 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물결이 닥치자 자원 없이 그는 어쩔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집 대출의 압박,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 이 모든 것이 그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몸을 낮추어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최대한 체면을 유지하며 살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동료들의 조롱을 겪고 너무 무리하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을 통해 점차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팔고 자녀를 국제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옮겼으며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안정적이고 길게 이어지는 삶을 산다. 만족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바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자일까요? 자녀로서 그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배우자로서 서로를 지탱하며 부모로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러한 평범한 행동 속에서 가족의 평화와 기쁨이 탄생합니다. 평범함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태양은 하나뿐이고 달도 하나뿐이다. 하지만 별빛 가득한 밤하늘도 이 세상에 특별한 풍경을 더해준다. 그리고 스스로를 별처럼 여기며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자신의 평범함을 받아들이며 거센 풍파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대범하고 당당하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중년에 이르면 집착을 내려놓고 고집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평범한 인생을 잘 꾸리는 것 또한 인생의 작은 완성이다. 한 번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칼날이 스스로 다칠까 두려워 숫돌과 맞닿지 않는다면 절대로 날카로워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마의 과정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늘 행복이 내일에 있다고만 생각하며 오늘 자신을 연마하지 않으면서 내일의 행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현재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제야 내일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 자신을 인식하고 정확히 자리매김하라.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도 스스로를 바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나서야 우리는 사실 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검 한 자루를 들고 세상을 떠도는 용사가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도둑을 때려잡고 부자를 돕는 영웅이 되고 싶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우리가 정말로 현실 속에 발을 들여놓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요.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현실 속 도전 이야기. 한때 한 대학교 졸업생이 서울에서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용주와 대화를 나누며 박람회에서 제시된 평균 월급이 너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 평균 550만 원은 그의 기대와 너무 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11대학 문과 석사 출신이라고 말하며 여러 개의 이력서를 준비했지만 단 한 장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석사 과정을 밟기까지 그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으며 비용 또한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월급이 너무 낮으면 그동안 쏟아부은 학비를 만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농담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벽돌 하나가 떨어지면 대학생 3명은 깔릴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등학교 졸업생은 고학력자로 여겨졌고 공직에 취업하거나 어디에서든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등학교 졸업생이 직업학교 졸업자로 간주되고 전문대 졸업생도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야만 제대로 보인다. 어떤 것은 점점 멀어지고 어떤 것은 점점 가까워진다. 눈썹과 눈은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멀리 있는 도시는 너무 멀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오직 삶과 몇 번 맞부딪혀야 비로소 알게 된다. 눈은 높지만 손은 낮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이 평범이고 무엇이 특별한지를 깨닫는다. 둘, 자신을 받아들이고 행복한 삶 살기. 20%의 사람들이 사회의 80%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고요. 젊었을 때 우리는 이 법칙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전지전능하며 우리를 위해 하늘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스스로 삶의 무게를 짊어질 때 비로소 쌀, 기름, 소금의 값어치를 알게 됩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더 무서운 것은 어렵사리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해도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려가야만 하죠. 삶은 부침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일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먼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이죠. 당신의 말로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조차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해도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으로 허용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사람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부침에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타인을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만약 자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현자가 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런 욕심 없이 흐르는 물처럼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순리에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 스스로를 완성하는 삶. 스스로를 완성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뛰어넘는 것도 아닙니다. 검을 들고 영웅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따라 서서히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부는 늘리지 못할지라도 정신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좋다면 하루 세 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성공입니다. 드라마 무림 외전에서 등장인물 유청우는 3대째 관리직을 이어받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3살 때 글을 쓸 줄 알았고 5살에는 책을 외웠으며 8살에는 시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5살에 그의 가문은 파산했습니다. 가족의 모든 재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 작은 주막에서 일하게 되었고 동료들과 즐겁게 지냈으며 스스로의 지혜를 활용해 계산을 돕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는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중 한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고통과 피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리고 삶을 개선하는 과정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범한 자신을 완성합니다. 하루 세 끼, 가족과 함께 작은 마을에서 오직 내 불빛 하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네, 마음에 드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낮은 경지는 평범함이다. 그 다음은 초월적이고 세속을 벗어난 경지이며 가장 높은 경지는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당신과 저는 아마도 그들 중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춥지 않기를 바랄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돈을 벌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됩니다. 도랑 속에 있을지라도 고개를 들면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팔레트에서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운명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의 색채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려나가야 합니다. 삶의 본질은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매일의 고단한 노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은 하나의 태도이고 선택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고 혹은 미소를 띠며 매일 아침과 저녁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감히 맞서며 스스로를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은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평온함과 당당함은 귀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를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함과 단단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삶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감동할 때 생겨납니다. 삶은 항상 햇살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짙게 깔린 날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순탄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태연히 맞서며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지혜란 자신의 손에 있는 붓을 사용해 원하는 인생을 그려내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관찰하며 그 속에서 영감과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움, 좌절,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념을 굳게 가지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온한 삶을 위해 우리는 감사와 소중함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세심히 맛보고 이해할 가치가 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고통도 모두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성장과 깨달음을 아껴야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동행과 단련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을 그려가는 동안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고 잃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더욱 평화롭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평온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긴 듯 짧은 인생 여정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그 한 줌의 평온함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